67세 시어머니 김순옥 씨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서 지키기 위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나타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바로 며느리 박지수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재단임을 밝히면서 며느리와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능력 있는 며느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화해의 첫걸음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김순옥 씨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박지수 씨에게 먼저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며느리가 5살 손녀를 키우는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순옥 씨는 자신이 아들을 키우던 전통적인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더 이상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지수 씨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최신 육아 정보를 제시하며 자신의 방식이 더 합리적임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의 논리적인 반박에 기분이 상하지만 말싸움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순옥 씨는 아들 최준영 씨에게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를 비난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준영 씨의 소심한 태도는 순옥 씨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순옥 씨 소유의 식당 건물은 현재 지수 씨 부부가 은행 대출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씨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들에게 물려줄 가업이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며느리 지수 씨는 노후화된 식당 건물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순옥 씨에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지수 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었고 이를 위해 건물 구조를 현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수 씨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 도면과 함께 대출금 상환 계획서를 순옥 씨에게 정중하게 보여줍니다. 지수 씨는 자신의 계획이 재산 가치를 높이고 가게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상징과 같은 건물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순옥 씨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지도 않고 리모델링 계획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 건물은 내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지수 씨는 현재 대출 상환의 의무와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자신이 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순옥 씨에게 논리적으로 맞섭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를 대든다고 해석하며 모욕감을 느낍니다. 순옥 씨는 결국 아들 준영 씨에게 당장 며느리의 계획을 막으라고 명령하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우고 마는 겁니다. 며느리 박지수 씨의 리모델링 계획을 들은 아들 최준영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도 아내의 합리적인 요구도 모두 이해하지만 결국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맙니다. 시어머니 김순옥 씨는 며느리에게 졌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아들에게 실망감을 느낍니다. 순옥 씨는 지수 씨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직접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으로 향합니다. 순옥 씨는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감독에게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순옥 씨는 자신이 건물의 정식 명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의 지시가 최종 결정임을 못 박습니다. 현장 감독은 건물 명의가 순옥 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순옥 씨는 공사 현장을 막았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승리감을 느낍니다. 지수 씨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중단 통보를 받고 즉시 순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합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행동이 아들 준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며느리의 리모델링 계획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설명합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에 크게 분노합니다. 지수 씨는 순옥 씨에게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수 씨는 순옥 씨에게 함께 사는 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순옥 씨에게 이혼 또는 경제적 완전, 분리 및 분가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하며 최종 통보를 합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의 극단적인 요구에 충격을 받지만 자신의 권위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준영 씨는 어머니와 아내의 격렬한 대립을 보고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중재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피해 황급히 집을 나가 잠적하고 맙니다. 이로써 세 사람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 박지수 씨의 분가 및 경제적 분리 요구는 시어머니 김순옥 씨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순옥 씨는 지수 씨의 요구를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 최준영 씨를 자신에게서 완전히 떼어내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가 재산을 가로채고 아들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확신하며 깊은 배신감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한편 아들 준영 씨는 어머니와 아내의 극단적인 대립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장기간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순옥 씨는 아들이 자신을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며 심한 고독감에 빠집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에게 졌다는 자존심과 함께 아들마저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수 씨는 남편 준영 씨의 잠적에 불안함을 느끼고 순옥 씨에게 그의 행방을 묻지만 순옥 씨는 모른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순옥 씨는 재산을 지수 씨에게 넘겨주게 되면 아들 준영 씨가 경제적으로 더욱 나약해지고 며느리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순옥 씨는 아들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산의 완전한 처분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순옥 씨는 지체 없이 자신의 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순옥 씨는 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합니다. 순옥 씨는 증여의 목적이 아들 준영 씨의 미래 안정과 동시에 며느리 지수 씨의 재산 접근 방지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곧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순옥 씨는 이 변호사가 제시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서류 준비를 즉각 시작합니다. 이로써 순옥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 김순옥 씨의 복잡한 의도를 듣고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특정 제3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변호사가 제안한 제3자는 순옥 씨가 사전에 은밀하게 설립을 준비해 온 미래복지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순옥 씨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상속하지 않고 재산을 재단에 귀속시키려 합니다.
순옥 씨는 재단 설립 절차와 증여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결심을 굳힙니다. 이 변호사는 증여가 완료되면 순옥 씨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순옥 씨는 재산이 없어도 좋으니 오직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결정을 밀고 나갑니다. 이 변호사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 순옥 씨에게 계약 철회 가능 시점과 조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계약 철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는 증여 계약서에 서명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잠적했던 아들 최준영 씨와 며느리 박지수 씨에게 연락합니다. 순옥 씨는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가족회의를 소집했음을 통보합니다.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준영 씨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고 지수 씨는 담담하지만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 장소로 향합니다. 순옥 씨는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재산 증여 계약서와 법률 문서를 펼쳐놓습니다. 서류들은 봉투에 담겨 있지 않고 두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순옥 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비장함이 감돕니다. 순옥 씨는 이 회의가 자신이 내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결정임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가족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가족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 김순옥 씨는 아들 최준영 씨와 며느리 박지수 씨 앞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순옥 씨는 변호사를 대동한 이유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순옥 씨는 자신이 소유한 식당 건물과 모든 개인 자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하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들 준영 씨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결정에 당황하여 재산 증여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급하게 따져 묻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오직 나약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냉정하게 답변합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아들이 더욱 휘둘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수 씨는 순옥 씨의 결정이 자신에 대한 명백한 보복임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격분하는 대신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관찰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지수 씨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논리적인 반박 시점을 기다립니다. 이 변호사는 순옥 씨의 지시에 따라 증여 대상인 미래 복지재단의 설립, 서류와 정관을 두 사람에게 제시합니다. 순옥 씨는 서류를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 지수 씨가 자신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며느리의 자존심을 꺾으려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권력 행사였습니다. 지수 씨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자신의 신념과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순옥 씨의 불합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의 거절을 확인한 후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이 변호사에게 증여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합니다. 순옥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계약서에 손을 대며 가족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됩니다. 시어머니 김순옥 씨는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며느리 박지수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강렬한 시선에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수 씨는 이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순옥 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섭니다.
이 순간은 두 여인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격돌하는 순간입니다. 아들 최준영 씨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재산 증여 결정을 제발 재고해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순옥 씨는 나약한 아들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에 더욱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순옥 씨는 아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합니다. 이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순옥 씨에게 최종적으로 서명과 날인을 요청합니다. 순옥 씨는 망설임을 모두 지우고 비장한 표정으로 증여 계약서에 지정된 모든 칸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서명이 완료되자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순옥 씨는 완성된 계약서를 이 변호사에게 건네며 법적 처리를 진행할 것을 확인시킵니다. 순옥 씨는 지수 씨와 준영 씨에게 모든 재산이 이제 법적으로 미래복지 재단에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준영 씨와 지수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탈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 지수 씨를 향해 이제 너는 내 재산에 손댈 수 없다고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집을 떠납니다. 며느리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극단적인 결정의 배경에 숨겨진 복잡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리에 남아있는 이 변호사를 바라보며 다음 상황을 기다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줄 아는 두 사람의 비탄 속에서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시어머니 김순옥 씨가 집을 떠난 후 이 변호사는 허탈해하는 아들 최준영 씨와 며느리 박지수 씨에게 남아 중요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준영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순옥 씨가 증여한 미래복지재단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을 두 사람에게 제시합니다. 재단의 정식 명칭은 최준영 안정지원을 위한 미래복지재단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순옥 씨 본인의 이름 대신 박지수라는 이름이 초대 이사장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 씨와 며느리 지수 씨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며느리 지수 씨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 순옥 씨가 며느리 지수 씨를 재단의 가장 유능하고 공정한 운영자로 신뢰했음을 설명합니다. 순옥 씨는 재산을 지수 씨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보다 지수 씨가 이사장으로서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변호사는 재단 정관상 아들 준영 씨에게는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로써 순옥 씨는 재산의 사적 상속을 둘러싼 갈등 자체를 소멸시키고 며느리에게는 재산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의 결정은 며느리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재산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함과 동시에 능력 있는 며느리에게 아들의 미래를 맡기는 형태로 설계된 것입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숨겨진 의도와 마지막 결단에 담긴 복잡하고도 기이한 신뢰를 깨닫고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녀는 순옥 씨가 자신을 미워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준영 씨는 모든 재산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깊은 뜻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로써 시어머니의 극단적인 결정에 담긴 엄청난 반전이 모두에게 밝혀집니다. 마지막 반전이 밝혀진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박지수 이사장은 시어머니 김순옥 씨 소유였던 식당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지역 아동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수 씨의 뛰어난 사업 운영 능력과 공정한 관리 덕분에 급식소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옥 씨는 이제 급식소 주방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며느리 지수 씨의 업무를 돕는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옥 씨는 급식소 주방 운영 방식을 두고 여전히 지수 씨와 사소한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순옥 씨는 식자재 보관 방식이나 조리 순서 등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만 이제 둘의 논쟁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갈등은 여전하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가 된 겁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지수 씨는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공식적인 이사회 안건이나 업무 보고를 순옥 씨에게 진행합니다. 순옥 씨는 지수 씨가 이사장으로서 제시하는 보고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과거와 달리 며느리의 경영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한편 아들 최준영 씨는 재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안정적인 생활지원금 덕분에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소규모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자립심을 회복했습니다. 순옥 씨는 급식소의 중대한 운영 사항에 대해 지수 씨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하며 이사장의 뜻대로 하라고 툴툴거리듯 말합니다. 이 말은 순옥 씨가 며느리의 능력과 지위를 완전히 인정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김순옥 씨와 박지수 씨는 재단이라는 공적인 매개체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책임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